Good morning, everyone. 오늘도 여전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하늘길이 열렸는데 혹시라도 비행기 여행을 할 경우를 생각해서 이제 공부하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단어라도 잘 알아두시고 또 한마디 말이라도 문장이라도 여러분들이 외우셔서 여러분들의 여행이 편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같이 공부해요. 체크인이라는 먼저 체크인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이 체크인이라는 것은 호텔에 투숙을 하기 위해서 수속을 밟는 거. 이것도 체크인이에요. 또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탑승 수속을 하는 것도 체크인이라고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체크인, 체크인, 체크인 같이 들릴 수도 있어요. 체크인. 네. 이 탑승 수속, 우리가 지금 비행기를 향한 거기 때문에 탑승 수속이라고 할게요. 탑승 수속을 체크인이라고 한다. 네. 그 다음에 체크인 카운터 이렇게 되어 있죠. 체크인 카운터. 체크인 카운터라는 것은 그 탑승 수속을 하는 카운터를 얘기해요. 카운터는 그대로 카운터죠. 일 보는 장소. 네, 그 체크인 카운터. 그 비행사마다 체크인 카운터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비행기를 타시는지 그 카운터로 가셔야 돼요. 그 비행기 회사의 카운터로. 네, 그래서 알아두세요. 체크인 카운터. 이 카운터라는 발음을 카우너 이렇게도 발음을 해요. 그 외국 사람들의 경우에 특히 카운터 하지 않는다고 못 알아듣지 마시고 카우너 하셔도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체크인 카우너 이렇게 해도 알아들으셔야 돼요. 다음에는 passport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passport. pass라는 것은 통과하는 것을 얘기하죠. 네, 어떤 곳을 통과하는 것, passport, 즉 여권을 말해요. 해보세요. passport, passport, 네, 여권.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고 꼭 지니셔야 돼요. passport. 다음에는 하나의 문장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문장을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릴게요. May I 하고 나와 있어요. May I 이것은 제가 해도 될까요? 하는 말이죠. May I see your passport? 이렇게 나와 있어요. May I 제가 당신의 여권 좀 봐도 될까요? 이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은 여권 좀 보여주시겠어요? 하는 뜻이거든요. 다시 한번 May I see your passport? May I see your passport? 다시 May I see your passport? 여권 좀 보여주시겠어요? 또는 제가 여권 좀 볼게요. 이런 말이에요. 또는 그분들이 어떻게도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쭉 문장으로 하지도 않고 passport please 이렇게 얘기해요. passport please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권 좀 주세요 하는 말이거든요. 네, 똑같은 말이에요. passport please. 네, 이렇게 다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대처하기가 쉬우셔요. 네, 그 다음에는 긴 단어가 나왔어요. 긴데 여러분들이 꼭 외워두셔야 될 것은 아니고 알아만 두시면 되는 단어예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destination이라고 그랬어요. destination. 이것은 목적지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비행을 하게 되면 비행기를 타게 되면 목적지가 있죠. 어디까지 가는 목적지 그것을 destination이라고 해요. 같이 해보세요. destination. 네, 목적지. 체크인 카운터에서 destination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뭐 미국이면 미국, 뭐 어디면 어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destination이라는 말을 알아들으실 수만 있으면 되겠어요. 해보세요. destination. 네, 목적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이
우리나라에서 갈 때는 상관이 없는데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는 이 사람들이 물어볼 때 무엇을 물어보느냐 하면은 당신 좌석을 창가 쪽을 원해요? 복도 쪽을 원해요?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그때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알아들으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비행기를 타시게 되면은 타보신 분들은 알지만 창가 쪽에 좌석이 있고 또는 통로가 있고 이렇게 복도가 있으면서 옆에 좌석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창가 쪽은 밖에 내다봐서 이렇게 구경할 수 있어서 좋고 이 복도 쪽은 화장실 드나들기에 좋아요. 그래서 선호하는 좌석이 다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좋은지 모르겠는데 사실 긴 시간 비행을 하다 보면은 화장실을 한두 번은 가게 되는데 창가 쪽에 앉게 되면은 몇 사람을 거쳐서 나와야 되니까 불편해요. 또는 복도 쪽에도 여러 의자가 좌석이 시트가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 나와야 되니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복도 쪽, 가장자리 복도 쪽이 좋다 하는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복도 쪽 자리를 줘요. 그렇게 할 때 그 좌석 이름을 알아두시라는 얘기예요. 자, 창가 쪽은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창문을 윈도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윈도우 시트이라고 얘기를 해요. 윈도우 시트 나와 있죠? 윈도우 시트. 네, 창가 쪽이 좋으신 분은 윈도우 시트 달라고 그러시면 되고 또는 복도, 통로 쪽이 좋으신 분은 aisle seat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어려워요. 네, A-I-S-L-E 하면서 aisle이라고 읽거든요. 네, 어렵죠? aisle. 네, 어려워요. 이 aisle seat이라고 하면은 통로 쪽, 복도 쪽을 얘기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세요. 창가 쪽, 복도 쪽. window seat, aisle seat.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장소에 좋은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어요. 다음에는 boarding pass라는 말이 있죠. boarding pass. 이 boarding이라는 것은 타다 하는 얘기예요. 무엇을 타느냐? 비행기를 타겠죠. 그래서 그 비행기를 타기 위한 탑승권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 카운터, 체크인 카운터에 가서 수속을 하고 나면 보딩 패스라는 것을 줘요. 요만한 긴 종인데 그 종이를 주면 그것을 꼭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뭐하고? 패스포트와 함께. 네, 그래서 여권과 그 보딩 패스 이것을 가지고 다니셔야 되는데 보딩 패스에는 여러 가지가 적혀 있는데 첫 번째 플라이트 넘버가 있어요. 플라이트 하면은 비행기를 얘기해요. 그 비행기 우리가 지금 타야 할 그 비행기에는 그 비행기 플라이트라고 하는데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대한항공 뭐 707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요. 그런 식으로 번호가 써 있고요. 그 다음에는 시간, 보딩 시간, 그 비행기 탑승 시간이죠. 탑승 시간이 적혀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타야 하는 그 비행기를 타는 커다란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타게 되거든요. 그것을 게이트라고 하는데 그 게이트 넘버가 또 적혀 있어요. 게이트 번호가. 그래서 그 게이트가 몇 번 게이트인지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좌석이 거기에 적혀 있어요. 네, 시트라고 해서 들어가면은 네, 그 우리가 물 건너는 그 위에 좌석이 써 있는데 그것을 처음에는 보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좌석이 어딘지 그 승무원한테 물어봐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텐데 모르시면은 처음에는 물어보세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알아두시고 나중에는 찾아서 앉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 보딩 패스, 탑승권이죠. 탑승권을 굉장히 잘 간수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비행기를 탔네요. 비행기를 타는 그 전까지 지금 배웠네요. 네, 이제 다음에 또 배울게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See you next time.